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10월 25일 아시아 챔스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전북현대 라이언시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전북현대는 지난 방콕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패하며 2위로 추락했습니다. 아챔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조별 예선 통과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는데 태국팀에게 패하며 경기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부터는 달라진 전력으로 나설 수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다녀온 백승호와 김정훈, 박진섭이 모두 팀에 돌아왔고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도 없는 상황으로 K리그는 물론 아시아 챔스에서도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북입니다. 특히 전북은 복귀하게 된 김정훈과 박진섭이 돌아온 영향이 매우 큰데 이 두 선수가 팀을 떠난 동안 박스 내에서의 실수와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많아졌던 모습이 다시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천적 대구FC를 원정에서 제압하기도 했고 좋은 분위기로 홈에서 상대를 맞이합니다. 라이언시티는 지르코비치와 레스티엔의 연속골로 키치 원정을 승리했습니다. 후반 상대에게 추격골을 내주긴 했지만 전반에 2골을 뽑아낸 이후 전원 수비에 나서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고 아시아 재패를 꿈꾸며 좋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일단은 조별 예선 통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라이언시티는 주로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역에서 압박하는 걸 목표로 하는 팀인데 그렇지만 2명의 미드필더만 중원에 배치하는 특성상 4-3-3을 자주 사용하는 전북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중앙 싸움에서 뒤로 밀렸던 키치 이전에 패배를 하는 등 라이언시티가 중앙에서 밀리는 상황이면 경기력이 불안정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북은 5명의 아시안게임 차출 멤버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전력이 100%에 근접해진 상태입니다. 수비와 공격에서 전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가능할 것이고 상대가 2명의 미드필더를 쓰는 양상에서 4-3-3을 사용하는 전북이 중원 수적 우세를 잡을 수 있는 것 또한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악재들이 겹치며 고전했던 전북이지만 최근 리그 2차례 원정 일정에서 서울, 대구 등 까다로운 팀 상대로 모두 멀티 득점으로 승리하며 경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라이언시티가 키치 원정에서 승리하며 놀라운 결과였지만 용병 공격수들에 대한 수비가 허술하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아시아 챔스리그입니다. 그래도 전북은 최근 들어 공수 밸런스를 되찾은 상황에서 맞이하는 홈매치이기 때문에 배당 차이만큼 일방적인 승부는 아니겠지만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북이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인천 산둥타이산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카야FC 등을 잡고 조 1위를 질주 중입니다. 조성환 감독과 함께 성공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이번 시즌도 상위 스플릿에 합류한 것을 비롯해 아챔에서 선전 중이고 한국 FA컵에서도 4강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센터백 델브리지와 볼란치, 신진호가 부상으로 빠진 건 아쉽지만 무고사와 제르소, 에르난데스의 쓰리톱이 강력하고 김동민이 델브리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공격 전개에서 생각보다 중앙에서의 전진이 더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골키퍼의 롱킥을 골로 연결시키는데 능한 제르소나 무고사의 힘은 여전하나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산둥타이사는 카야FC에 승리했지만 요코하마 마리노스에 패배했습니다. 홈에서 나선 경기에서 경기 분위기를 내주지 않았는데 전반 내준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드송과 펠라이니, 마갈량이스 등 중국 리그에서 손꼽히는 외인 전력이 좋지만 아챔에서는 다른 팀들도 외인 전력이 좋기에 큰 강점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산둥은 생각보다는 상위 전력을 박스 바깥으로 밀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모습이고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는 슈팅 허용을 약 5대5 수준으로 박스 안과 바깥에 비중을 맞추었습니다. 펠라이니를 전방으로 배치시켜서 공중볼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편인데 인천의 델브리지 이탈과 생각보다 흔들리는 박스 안에서의 수비를 공략해볼 카드는 있는 산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원에서 신진호와 이명주의 이탈이 동시에 이뤄진 인천이고 박스 안에서 흔들리는 세트피스 수비가 나오는 등 상대의 직선적인 공중볼 경합에서도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둥이 보여주는 강호를 상대하는 수비력도 아주 만만치 않다는 점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강의 감독이 이끄는 산둥은 한 경기 카야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했고 두 경기 홈에서 요코하마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인천은 핵심 미드필더 이명주가 지난 주말 라운드에서 부상당했고 핵심 센터백 델브리치와 미드필더 신진호도 모두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에 핵심 자원들이 모두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인천의 전력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둥은 그간 아챔 원정 무대에서 취약했던 팀이지만 최강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현재 슈퍼리그 2위를 질주하고 있으며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인천과 비교했을 때 한 수 아래의 팀이기 때문에 홈팀 인천의 승리가 메인이 되겠지만 산둥 용병 자원들에 대한 삼선의 1차 저지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이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산둥의 핸디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저장 고후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저장FC는 지난 경기에서 멜버른 시티에 패했습니다. 전반 중반 레오나르도의 추격골이 나왔고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서며 슈팅 수에서 상대를 압도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그로 인해 2연패로 조 최하위에 처져 있기에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한 저장입니다. 쿠아시와 안드리아 세비치 등 2선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레오나르도를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저장은 주도권을 가지고 몰아치는 것을 즐기는 편이지만 ACL 2경기에서 나온 모든 골이 PK로 나올 정도로 공격진의 효율은 오픈플레이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고우도 또한 수비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확실한 팀이라 저장이 내일 경기에서도 오픈플레이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우는 부리람 유나이티드를 잡고 1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멜버른 시티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낸 이후 나선 홈경기였는데 무승부로 끝나던 경기를 종료 직전 하세가와가 해결하며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예상을 깨고 1왕배를 우승하며 아챔으로 왔는데 제2리그 팀임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노우에와 미우라, 카미야 등 제1리그에서 뛰어도 될 만한 포백이 안정적입니다. 지난 시즌 1왕배에서 고우는 빈틈없이 상위 전력의 발목을 잡고 우승했던 팀이기 때문에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운영이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영입한 우타카의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인해 경합 상황에서의 피지컬이 부족한 부분이 고우 입장에서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먼저 겨우 이기는 경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장은 아챔 한 경기 부리람 원정에서 1대4로 패했고 2경기 홈에서 멜버른 시티에 1대2로 패했습니다. 고우는 아챔 한 경기 멜버른 시티 원정에서 0대0 무승부, 2경기 홈에서 부리람에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고우는 제2리그에 속했음에도 부리람과 전력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며 멜버른 시티 원정에서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득점 기회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저장은 비록 앞선의 용병 자원들의 공격력은 수준급이지만 아챔 2경기 연속 클린시트에 빛나는 고우의 앞선을 뚫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며 고우가 가장 날카로운 역습 능력과 저장의 취약한 수비진을 감안하면 이변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로 보이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고우의 핸디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부리람 멜버른 시티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부리람 유나이티드는 고후 원정에서 경기를 잘 풀어나갔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태국의 강팀으로 홈에서 강점이 확실한 팀이고 아챔에서도 저장FC를 제압했고 이번 시즌 리그를 통틀어 홈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복귀한 분마탄을 비롯해 태국 국대 선수들이 즐비하고 둠부야와 세이다F 등 좋은 외인 자원도 많습니다. 부리람은 상대의 개막전 성적을 참고한다면 부리람이 경쟁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멜버른 시티의 역습 제어 능력은 여전히 물음표이며 주전 윙어들의 동반 이탈 때문에 공격력도 상당히 저하된 모습입니다. 이 팀은 공을 쥐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비력이 제법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동력이 좋은 외국인 공격수와 중원 전력의 패싱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멜버른 시티는 베이츠와 카푸토의 연속골로 저장FC 원정을 잡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첫 경기에서 수비력이 좋았던 고후에 고전했지만 그래도 비슷한 전력의 팀들이 즐비한 H조 1위를 질주 중입니다. 이 경기 이후로는 홈경기가 2번이기에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승점을 따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맥클라렌을 제외한 선수들이 라인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멜버른 시티의 레키와 나보트의 대체자인 자콜리스와 로페이는 본인 몫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가 중앙만 막는다면 멜버른 시티의 공격에 응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패배까지 이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점유율을 잡고 몰아치는 경기를 펼쳤지만 중앙 수비수 레이스 굿뿐만 아니라 왼쪽 백 베니우도 30대에 접어들며 높은 라인에 대한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전력으로 공격해야 하지만 현재 엔트리들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일 경기는 생각보다 부리람이 괜찮은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윙어들의 동반 이탈 때문에 멜버른 시티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이며 400 중 3명이 이미 30대를 넘긴 상황에서 높은 라인으로 인한 수비적인 리스크도 안고 가야 합니다. 부리람의 전방에는 기동력이 있는 외국인 자원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부리람은 홈에서 엄청난 화력을 가진 팀이며 중국 슈퍼리그 4위팀 저장 상대로 홈에서 4골을 퍼부으며 승리한 바 있습니다.
멜버른 시티가 기본 전력에서 좀 더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막 리그 개막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지난 주말 시즌 개막전에서 패하기도 했습니다. 멜버른 시티가 원정에서 득점할 수 있는 힘은 충분해 보이지만 부리람의 화력을 1실점 이하로 막아낼 만한 힘은 없어 보입니다. 멜버른의 멀티득점 여부에 따라 무승부 가능성도 존재하는 경기이며 부리람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아시아 챔스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